안녕하세요. 영어가 설레이길 바래. 설레는 영어 설레영 이설쌤입니다. 자, 오늘은 독해의 유형 중에 지칭 추론과 도표 그래프를 공부해 볼 건데요. 지칭 추론이란 각각의 다른 대상을 똑같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나타낸 뒤에 그 중에서 다른 한 대상만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도표 그래프는 도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준 뒤에 막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틀린 설명 골라봐 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지칭 추론과 도표 그래프 문제는 빈칸 간접 쓰기, 즉 좀 어려운 유형이 나오기 전에 나오면서 괜히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유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꼭 한 번씩 틀리게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스킬을 제대로 익히셔서 연습을 충분히 한 뒤에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은 고1, 2의 지칭 추론, 도표 그래프를 올려드리고요. 이틀 뒤에 고3의 지칭 추론 도표 그래프를 알려드릴 테니 고1, 2 지문으로 충분히 연습하시고 어려운 고3과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고3인 학생들도 고1, 2를 먼저 공부하시고 고3 문제를 같이 보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했었던 강의 자료와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싶으시면 지금 나오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신 뒤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독해를 가르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독해는 항상 빨리 그리고 정확한 답을 찾는 사람이 승리자다. 근데 빠른 걸 위해서는 빨리 하기 위해선 스킬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다. 수능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비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빨리 풀기 위해서는 스킬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스킬이란 내가 그리고 봐야 하는 그 문장만을 찾아내서 보는 건데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쓸데없는 애들 다 지우고 필요한 주어 동사만 파악하자입니다. 이 주어 동사만 파악하려면 구조 분석도 게을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 분석 연습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알려드리는 스킬들을 익힐 때에는요, 연습 문제를 충분히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이때 연습 문제도 조금 쉬운 지문부터 천천히 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푸시고 연습 문제를 충분히 해서 내 것이 돼야 실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스킬 익히고 배웠어. 나 실전 한번 써봐야지. 이러고 모의고사를 봤다가는 괜히 스킬 탓하게 되고 저는 원망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로 충분히 연습하셔서 본인 것을 만 쓰신 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킬부터 익힌 뒤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지칭 추론의 스킬 첫 번째입니다.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죠? 밑줄 친 he 또는 s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봐요. 다른 대상을 찾는 건데 이때 이 문장 안에서 지문 안에서 he 또는 she에 해당한 인물이 대체 몇 명이나 등장하는지 인식을 하면서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he라면 father 그리고 son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빠랑 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껴요. 그럼 이 대상을 넣냐 마냐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읽어 내려가면서 해당하는 인물이 한 3명이다 4명이다 보고 주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뺄 애들은 빼는 거죠. 주체가 안 되는 대상은 나와도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오는 해당하는 인물은 2명인지 3명인지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각 문장에서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에는 주체를 하는 주어가 있겠죠. 그럼 다른 주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동작은 앞에 나왔던 주어가 하는 동작일 텐데 갑자기 나오지도 않은 주어가 하는 행동인 줄 알고 착각해요. 중간에 뭐 전치사로 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주체가 하나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동사들은 다른 주어가 끼기 전까지는 다 그 주체가 한 행동이라는 거 집중하시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 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보기 1번, 2번을 제일 먼저 집중해서 잘 비교해야 합니다. Why? 왜일까요? 1, 2번이 같은 대상이라면 3번이 다른 대상이잖아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그렇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볼게요. 1, 2번이 다른 대상이에요. 그랬더니 3번을 봤더니 3번이 2번과 같아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1번이 답인 거죠. 이렇게 1, 2번만 잘 비교해도 그 다음에 답이 수월하게 찾아진다는 거 이제 알고
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앞에 나왔던 1, 2번 스킬을 잘 이용해서 같은 대상끼리는 같은 표시를 해가면서 답을 찾아 내려가면 됩니다. 자, 세 가지의 스킬 지금 다 확인하시고 저랑 함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고1 지문부터 이제 고2 지문 이렇게 차례대로 풀어볼 건데요. 2011 지문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좀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영어는 뭐 옛날 거, 지금 거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2011년 거를 가져온 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문제를 좀 풀어본 학생들은 익숙한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거는. 그래서 스킬을 뭐 적용한다던가 내 실력대로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좀 모르실 만한 지문을 가져온 거고요. 가볼게요. 일단 지문의 문제는 밑줄 친 he가 가리킨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래요. 그럼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he 대상이 몇 명인지 인식하고 잘 들어가야 됩니다. 주체만 파악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등장합니다. Ben이 등장해요. Ben. Ben was enjoying debate 그랬어요. Ben은 뭐래요? enjoying 즐겼대요. 조금 헷갈리실까봐 색깔을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문만 보세요. Ben was enjoying 즐겼었습니다.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과거 진행. 뭐를요? debate 토론하는 거를요. 누구와? with his friend John Collins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주체가 나오는데 중간에 전치사로 꼈어요. 얘 신경 쓰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주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빼주시고요. 어쨌든 친구와 함께 토론하는 것을 즐겼는데 언제요? 14살쯤에 그때 그렇게 즐겼대요. 근데 그는 이래요. 지금 his friend John Collins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온 주체는 누구밖에 없었죠? Ben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얘는 Ben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 생겨요? 이 he가 his friend John Collins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애들은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 he는 Ben이었습니다. Ben이 exchange 교환했어요. plenty of 많은 letters 편지들을. 누구와요? 또 좋은 등장이에요. 빼줘요. 어쨌든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argue 논쟁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many topics 많은 주제들을 위해서. 이때 주체 등장합니다. 주어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Ben's father이래요. Ben's father은 제가 빨간색 형광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세모를 해주셔도 돼요. 읽어 나갈 때. Ben's father은 뭐 했대요? 찾았대요. 뭐를요? 편지를요. 그리고 찾았고 and로 연결되면서 읽었대요. 그것들을니까 뭐예요? 이게 편지들이겠죠. 근데 그는 중간에 어떠한 주체도 등장 안 했죠. 그럼 누구라고요? 이 he는 Ben's father이라고요. 아빠예요, 아빠. 그는 뭐 했대요? didn't comment. 커멘트가 뭐 의견을 남기다죠. 그 의견을 남기지 않았어요. 의견 주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컨텐트. 그래서 컨텐트는 내용이에요. 컨텐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컨텐츠에 대한 뭐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고 그러나 비판을 했었어요. 그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 그는 벤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주체가 아빠였죠. 그러면 2번은 아빠, 1번과 2번이 지금 다릅니다. 그럼 뭘 확인하면 돼요? 3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정해져요.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볼게요. Ben's argument, 벤의 이런 논쟁은 were well reasoned, 꽤 합리적이었어요. 말 되게 잘했나 봐요. 그리고 his spelling was perfect. 그의 스펠링 또한 완벽했어요. 그러나 하면서 그는 지금 보세요. 누구에 대한 얘기만 나왔어요? 벤의 얘기만 나왔어요. 벤의 지금 논쟁이에요. 벤의 글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he는 누구예요? 그렇죠. 벤이죠.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아까 나왔던 틀린 답 2번이죠. 아이고 3번에 표시할 뻔했어요. 2번이 답이었습니다. 혼자 아빠였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이 지문에 쓰인 주요 단어 그리고 구문 확인하겠습니다. 단어는 debate, 토론하다, 의논하다 쓰였고요. 알아두세요. with라는 전치사와 쓰이면 아까 지문에서처럼 뭐뭐와 토론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on이 같이 쓰이면 뭐뭐에 대한 토론을 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argue, 언쟁을 하다, 다투다인데요. 만약에 뒤에 about, 지문처럼 about이 나오면 뭐뭐에 대해 언쟁을 하다, 다투다. for이 나오면 뭐뭐에 대해 찬성을 말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plenty of는요, 많은, 충분한이로 해석이 되고요. criticize 나왔죠. 비난하다, 비판하다. 그리고 해석하지 않은 부분인데 clarity라고 나오면 명쾌함, 맑음이고요. assessment는 평가하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구문으로는 제가 그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어 동사 잘 파악하라는 그것과 관련된 걸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쓸데없는 애들이 뒤에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빼준다고요. 그래도 해석 가능하고 그래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당연히 됩니다. 볼게요. 그는 교환했어요. 많은 편지들을. 충분했죠. 누구와 했는지, 뭘 했는지 상관없어도 그가 뭐 했는지만 알면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지칭 추론에만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 고2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고2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s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인데 이 she에 해당하는 인물도 몇 명인지 잘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캐시 나왔네요. 캐시 등장했고요. 캐시는 worked, 일했어요. at her mother's company, 그녀의 엄마의 회사에서. 그녀는 지금 아무 주체도 안 나왔으니까 얘는 캐시죠. 캐시는 very good at, 비동사 플러스 good at이 나오면 뭐뭐에 능숙하다예요. 그녀의 일에 굉장히 능숙했대요. 그러니까 엄마 일을 잘 도왔나 봐요. 그러나 그녀는 이제까지 주체 안 나고 캐시밖에 없었어요. 그럼 1번은 캐시예요. 캐시는 had wanted, 원했었어요. 과거 완료네요.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기로 계속 원했었대요. 그 과거 당시에. Ever since the first grade. 언제 이후로요? 4학년 이후로는 계속 선생님을 꿈꿨대요. 그녀는 캐시는 entered, 그래서 들어갔죠. 컬리지 대학에. 어떤 대학이냐면 majoring, 전공으로 하는. 뭐를 전공으로 하는? primary school education, 그러면 초등교육이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전공, 초등학교 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즉 그녀의 엄마 등장합니다. 새로 등장하는 엄마 형광펜. 그녀의 엄마는 어땠어요?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녀에게 out of teaching, 가르치는 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말했어요. 캐시에게. 또 캐시에게 말한 대상 누구예요? 주체는 안 바뀌었으니까 her mother이에요. 엄마는 말했어요. 캐시에게. 뭐를요? 그녀는 들어가야만 한다고. 그녀의 비즈니스에. 누구의 사업이었어요? 엄마죠. 이게 엄마니까 엄마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거는 캐시. 2번은 캐시였습니다. 1, 2번 같네요. 그럼 이제 3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녀 사업에 들어가라고. 왜 그래요? 왜 때문에 엄마 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She had the possibility. 그러니까 그 캐시가 가능성이 있어요. take over, 그럼 넘겨받다죠. it은 사업이에요. 사업을 넘겨받을 수도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 계속 사업을 배워야 돼 라는 거죠. 캐시는 따랐어요. 정말 착하죠? 그녀의 엄마의 충고를 따랐고 그러나 그녀는 항상 느꼈어요. 충족되지 않음을. 자, 보세요. 중간에 her mothers 나왔지만 her mother은 대상이에요. 동사에 대한 대상. 주체는 캐시예요. 그럼 she 누구예요? 캐시예요. 3번도 같네요. 이거 끝까지 이어진 지문인가 봅니다. 가볼게요. 사실 그녀는 배열했대요. 정리했겠대요. 그녀의 스케줄을. 어떤 스케줄? 시작하는 스케줄. at 10 a.m. 10시부터 시작하는 스케줄을 정리했는데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녀가 could volunteer.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주체 아무도 등장 안 했으니 she는 캐스입니다.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됐는데요. 가볼게요. 이 질문은. 그녀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요. 어디에서요? 시에 있는 지역 어떤 학교에서요. When her mother, 그녀의 엄마가 발견했어요. 어떡해. 발견했는데 뭐를요? 캐시가 was doing,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왓절이 목적어 해당되고요. 어쨌든 그녀가 느꼈어요. 후회를. 이 그녀는 누구예요? 지금 주체가 지금 아까 그 앞에 문장에선 캐시였지만 바로 when her mother이 등장하면서 엄마가 발견했을 때라고 했죠. 어떤 동사를 한 거는 사실 엄마예요. 그죠? 엄마. 네모로 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주체였고 이 엄마가 콤마로 이어지면서 느낀 거죠. 후회를. 그죠? 그래서 5번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she told, 그녀는 엄마는 말했어요. 그녀의 딸에게 학교로 가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따랐거든요. 그녀의 열정을. 그러니까 엄마 자신도 그랬으니까 엄마는 원했어요. 딸도 갔기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끝까지 읽어봤을 때 나오는 답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답이 끝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문장이 단조로워요. 그리고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주어 동사만 잘 파악하면 뒤에는 다 빼주고 조동사 잘 파악하면 굉장히 쉬운 구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고 되게 드문 경우니까요. 보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을 고른 것도 있어요. 자, 이제 단어와 구문 확인해 볼게요. be good at, be 자리에는 뭐 넣죠?
동사 넣으면 돼요. 이 자리에는 비동사 넣으면 됩니다. 주어와 짝꿍이 되는 비동사 넣으시면 되고 뭐뭐에 능숙하다로 해석이 되고요. 이 별표친 since와 so that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orange는 배열하다, 정리하다였고요. 자, 보시면 since는 일단 접속사로 쓰이면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오는 구조에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 이후로 그리고 뭐뭐 때문에로 해석이 돼요. 전치사로는 뒤에 명사가 오면서 뭐뭐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이라고 쓰이고요. 부사로는 뭐뭐 이후로입니다. 근데 이 접속사 보시면 뭐뭐 이후로랑 뭐뭐 때문에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이후로고 어떠한 경우에는 때문에야? 해석을 하기 어려워할까봐 제가 준비해 본 거고요. so that은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구조의 접속사로 쓰였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한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 since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ince는 뭐뭐한 이후로 라고 해석이 될 때의 특징인데요. 보시면 since가 해당되는 지문 그리고 진짜 주인공, 문장의 주인공과 진짜 동사가 나오는 주절이 있습니다. 콤마 앞에 위치해 있죠, since가. 보시면 동사들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since에 해당하는 동사가 과거 시제면 뒤에 있는 주인공 문장의 동사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뭐예요? 라고 하면 현재 완료는 이게 아니라 현재 완료 알려드릴게요. 현재 완료는 have, pp라고 표기되며 pp는 뭐예요? 동사 뒤에 ed 형태 붙은 형태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거 시제할 때 다시 배울 건데요. 형태를 알아두세요. 이 since를 해석하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든 since에는 과거 동사가 쓰이고 요 주인공절에는 주인공 문장인 현재 완료가 쓰이면 이 since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이후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인공 문장이 앞에 나오고 since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똑같이 여기가 과거고 주인공 문장이 현재 완료면 똑같이 오고 이후로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since 동사 이후로 지금까지 쭉 뒤에 동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외의 문장에서는 다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요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so that인데 so that은 이렇게 같이 붙여서 쓸 때랑 so 사이에 so랑 that 사이에 뭐 들어갔을 때 경우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so that이 같이 붙여서 쓰이고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오는 구조라면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와 그 결과 뭐뭐 하다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문장 해석을 하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앞에 만약에 결과로 쓰이면 앞에 뭔가 원인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so 뒤에 so가 만약에 부사로 쓰여서 so가 부사라서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와 부사가 뒤에 나오고 대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that 뒤에 주어 동사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붙여서 썼을 때와 중간에 뭐가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갔을 때 경우 다르게 해석하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so that 구문을 해석해보면요. so that이 붙여져 있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뭐한 결과인데 보시면 그녀가 지원을 했다. 지역에 있는 학교에 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뭐였어요? 앞에 뭐뭐 행동을 했고 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로컬 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관리했던 거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도표 그래프 들어갈 볼 건데요. 도표 그래프의 스킬은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충분히 그 도표 그래프의 제목과 특징을 알아둬야 됩니다. 특징이 뭐냐면 대체 이 도표 그래프가 어떤 품목,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증가와 감소에 대한 건지 아니면 작년과 올해 또는 뭐와 뭐의 차이의 그러한 격차를 이제 알려주는 도표와 그래프인지를 충분히 눈으로 익힌 들어가야 되죠. 아, 이거 너무 시간이 어디서 그런데 우리의 눈과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밑에서부터 풀어요. 5번부터. 왜냐하면 도표 그래프 문제는 1번, 3번은 답이 거의 안 나와요. 3번은 나오긴 하는데 1, 2번은 진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푸는 게 스킬이고요. 그리고 도표 그래프는 무조건 증가, 감소, 그리고 비교, 어떤 최상
이런 표현들은 꼭 알아둬야 돼요. 기본적인 것들은. 왜 그러냐면 무엇이 대체 무엇보다 큰 건지 작은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무엇보다 몇 배로 크고 또는 작은 것인지 알아야지. 그 정확히 알아야 대상이 A와 B의 비교인데 A가 주체고 A를 말해야 되는데 B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증가감소, 비교, 최상의 표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성의 없죠. 그래서 제가 관련 표현을 가져왔는데요. 고1는 조금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제 이틀 후에 올려드릴 고3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increase, grow, go up, rise, climb, pick up 같은 경우는 다 증가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뜻은 좀 다르긴 해요. 뭐 go up은 올라가다, climb도 올라가다, pick up 상승하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다 증가하다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감소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는 뭐 decrease, decline, fall, drop, go down, slip, plunge, slump가 있어요. 보시면 뭐 slip도 미끄러지다고 뭐 plunge도 급격히 떨어지다. 뭐 슬럼프도 급격히 떨어지다인데 다 감소하다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변화와 관련된 부사 표현들입니다. 보시면 gradually는 점점점, 그죠? 점진적으로. steadily도 점점이죠. continuously도 계속적으로. sharply는 급격하게입니다. slightly는 약간 조금, greatly는 대단히 크게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태, 정체하는 상태를 알려주는 것들을 보시면 remain 유지하다죠. the same 같은 양으로. unchanged 변하지 않는 이죠. have changed는 변화했다는데 not이 붙음으로써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significantly는 상당히 많이 였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배수 표현인데요. 배수 표현은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돼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뭘 있으면 뭐뭐 이상이죠. 해석은 된 뒤에 보다 이상입니다. 된 뒤에 보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as 표현은 중간에 원급이 들어가는데 이 원급은 뭐냐면 뭐 big이 있으면 big이에요. bigger, biggest 안 됩니다. big이 들어가야 되고 앞에는 as 해석 안 해요. 뒤에 as만 해석해주면서 뒤에 as만큼 원급 한 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뒤에 as만큼 원급 한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비교급은 er이 붙은 형태를 말하는 거죠. er. 그래서 뒤에 된 보다 뭐뭐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 표현에서는 좀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런 표현, 뭐 first, second,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위 표현들과 그리고 요거 여기에 최상급이 나와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EST가 붙는 것은 최상급이며 뭐뭐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낮은 또는 높은 이라고 하는 뭐뭐 중에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는 비교하는 거고 최상급 EST는 뭐뭐 중에 최고인 거예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고1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하라고요? 도표 특징부터 알아보라고요. 제목 파악하고 특징 알아보기. 볼게요. Global Energy Consumption 2008년. 아, 이거 연도별로 차이 보는 거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에너지의 소비에 관한 거래요. 2008년 해에. 보시면 이 품목들을 알아두라고요. 눈에 잘 켜두라고. Fossil fuels가 있고 unclear 있는데, nuclear 있는데 renewables가 이만큼 차지하는 거래요. 재생산 가능한 게. 이 품목들을 눈에 다 익혀두시고 biofuels, hydropower, traditional biomass 다 눈에 익혀두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들어가라고 했었죠. 가볼게요. The rate 비율인데 of hydropower의 비율은 hydropower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이 비율은 3.2%다. 맞죠? 그런데 뒤에까지 봐야죠. 이것은 is higher 비교급 나왔네요. 뭐보다 높아요? 뒤에보다 높다고요. 뭐보다? biofuels보다. biofuel 가볼게요. biofuels보다. 3.2가 0.6보다 높은 거 맞죠? 그 주체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맞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번 the rate of biofuels. 아까 봤던 biofuel이네요. biofuel 0.6% 맞죠? 자, 너무 헷갈릴까봐 지우고 가볼게요. biofuel은 0.6%인데 이 biofuel은 as 나왔어요. as 앞에 해석 안 해준다 그랬어요. 큰데 뭐뭐만큼 큰 거예요? 이 unclear, nuclear. 뉴클리어의 에너지만큼이나 크대요. 볼게요. 0.6이 뉴클리어를 맞는지. 뉴클리어 보세요. 3%네요. 그죠? 3%가 아까 0.6인데 얘가 얘만큼 커요?
아니죠. 틀렸죠. 답은 big이 아니라 small이겠죠. 그쵸? 또는 뭐 low, 낮은. 이렇게 보시면 4번 벌써 답 나왔습니다. 답은 4번으로 이미 나왔죠. 밑에서 풀면 이렇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교급과 그리고 as 이런 표현, 최상급 표현도 다 알아두면 풀기가 훨씬 쉽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지문에 쓰인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consumption 앞에 제목으로 쓰였죠. 소비, 소모인데 동사로 쓰이면 consume, 소비하다, 소모하다. fuzzy fuel, 화석연료였고요. 얘까지는 좀 잘 나와요. 근데 뭐 renewables 그러면 renewables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ES 붙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고 renewable 자체는 재생 가능한 이란 형용사였어요. 그리고 traditional biomass 그러면 그냥 전통적인 뭐 생물 자원들 얘기하는 거고 hydropower는 수력 발전이었어요. 그리고 biofuel은 생물 연료였습니다. 자, 주요 구문 살펴볼게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것은 주어를 좀 더 파악하기 어려운 지문이에요. 볼게요. 중간에 들어갔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그러면 동사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 동사 나올 때까지 그냥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명사 끝나고 동사 나올 때까지만 지워주면 되거든요. 지워주면 이 주어의 동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은 차지한다는 거죠. 19%를. 뒤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지워줘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차지한다, 구성한다 19%를. 충분히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고2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이니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자, 보시면 도표 특징부터 알아봐야 되죠. 볼게요. The latest of obese and overweight children in Korea래요. 한국에서의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요? 비만 그리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학생들의 비율이래요. 볼게요. 보니까 overweight과 obese가 다른 표현인가 봐요. 그러니까 몸무게 그냥 나가는 거랑 비만인 아이들이랑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각각 나뉘어져서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아 이건 연도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거구나. 눈에 바로 익히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5번부터 가봅니다. However, 그러나 both rate, 두 개의 비율은 두 개의 비율이 뭔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 두 개의 비율이 나올 테니까 4번부터 읽어봅니다. The rate of boys obesity. 남자들의 비만, obese girls, obese boys 있었죠. 요거 확인해줘야 되죠, 눈으로. 얘네는 nearly 거의 3times래요. 숫자랑 같이 쓰인 times는 배죠, 배. 몇 배, 이럴 때. 3배래요. 앞에 해석 안 해주고 뒤에만큼이라고 했습니다. 뭐의 3배예요? 여자애들의 비만율의 3배만큼 크대요. 3배만큼 크다, 높다. 언제? 2000년도에. 그럼 아까 그 오비스 걸과 오비스 보이스를 확인하는데 2000년도를 봐야 돼요. 보시면 이 오비스 걸스만큼 오비스 보이스가 3배 커야 돼요. 볼게요. 0, 10, 20, 30인데 중간이 그럼 5겠죠. 여자애들은 5예요. 여자애들은 5인데 남자애들은 15죠. 그럼 둘의 차이 어떤가요? 3배 맞죠. 그리고 주체는 누구였죠? 보이스였고 보이스가 크다는 거였습니다. 4번 맞는다. 5번 그럼 가볼게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둘 다 predicted 그랬어요. 예견되어진다. to be similar, 비슷할 거라고. 2020년에는. 2020년 볼게요. 둘이 비슷해지나요? 비슷해지죠. 그러면 5번도 제외.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더 갭 차이인데 더 갭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 between이 같이 나와요. 뭐와 뭐의 차이를 말해줘야 돼서. between A and B. 뭐랑 뭐의 차이죠? 이번엔 overweight이네요. overweight은 몸무게 많이 나가는 그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인데 얘네들은 어떻대요? will get bigger, 커질 거다. 차이가 커질 거라는 거죠. 이 갭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과 2015년 보시고 위에 overweight boys와 girls의 차이는 여기에요, 여기. 그죠? 볼게요.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차이가 작아지죠. 다시 보실게요. 차이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이 차이가 작아지죠? 그러면 이 답은 틀린 거. 이 보기는 틀린 거. 비걸이 아니라 더 작아진다. 스멀러리 맞겠죠. 아니면 좁아지는 narrow. 그죠? narrow. 3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풀면 답을 금방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품목을 알아두고 특징을 알아두고 가면 빨리빨리 눈이 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쓰인 단어는 obese, 비만인 형용사였고요. obesity는 비만이라는 명사예요. steadily 점점이라는 부사고 throws는 뭐뭐 사이로 뭐뭐 지나서 통하여라고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as 구문은 어떻게 쓰인다고요? 중간에 원급이 들어가면서 앞에서 안 하고 뒤에 as만큼 중간에 원급한. 그죠? 그렇게 쓰이면 보시면 쓸데없는 애들 다 빼주고요. 보시면 the rate 비율은 거의 3배이다. 앞에서 안 해주고 높은, 뭐만큼 높은? 이 여자아이들의 그것만큼 높은, 비율만큼 높은 거죠. 언제? 2000년도에 였습니다. 되셨나요? as에서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지칭 추론 그리고 도표, 그래프를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스킬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 충분히 익히신 뒤에 실전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